청은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인한 열강의 이권쟁탈과 세력권 확보 경쟁으로 중국이 분할을 겪게 되자 대외적인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일본에게 타이완을 할양하고 배상금까지 지급하게 되자 동아시아 강자로서 군림하였던 청의 위기의식은 더욱 팽배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유교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단순히 서양 무기와 기술만을 수용하고자 하였던 양무운동의 약점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변법론자들은 중체서역론의 한계를 깨닫고 사람들은 단지 서양의 병사와 말의 강건함, 함성과 대포의 예리함, 기계의 신기함만을 보며 그로 인해 그들이 세계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은 그들의 정치 운영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양무운동의 한계를 비판하였고, 영국이 서양의 1등국이 된 이유는 의회를 설립하여 백성의 뜻을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사회제도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은 함께 학회를 열고 잡지와 신문을 만들어 전통적인 정치체제, 사회 및 교육제도에서의 급진적 개혁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정치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때 캉유웨이는 56차례에 걸쳐 광서제에게 상소를 올리며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에 대하여 첫째, 군신이 더불어 서약함으로써 국시를 정한 것, 둘째, 현명한 인재를 모집한 것, 셋째, 제도국을 열고 헌법을 정한 것이라고 정리하며 이러한 일본의 개혁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양치차오는 변법통이라는 책을 통해 개혁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그중 첫째는 일본처럼 스스로 개혁하는 것, 둘째는 오스만 제국, 이집트, 조선처럼 타인이 그 권한을 장악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셋째는 인도, 베트남, 미얀마처럼 한 국가에 합병되어 변화하는 것, 넷째는 폴란드처럼 여러 나라에 의해 분할되어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캉유웨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은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뿐 아니라 러시아의 계몽전제 군주를 모방한 급진적인 개혁론을 바탕으로 하여 광서제의 호응을 얻어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정치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며 변법 자강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정, 국회 개설, 유명무실한 관료기구 철폐, 과거제 개혁, 개혁파 관리의 임용, 상공업 육성, 신식학교 설치, 자유로운 의복제도 도입 등 정치, 행정, 법률, 교육의 다방면에 걸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1898년 무술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기득권을 위협받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변법자강 운동을 계기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자 함을 간파하여 광서제에게 압력을 가하여 광서제의 신복 대신이었던 옹동화를 파직시키고 보수파 세력이었던 영록을 지계총독 겸 북양통상 대신으로 임명하게 하며 변법론자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변법론자들은 위안스카이를 포섭하여 서태후 등의 보수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위안스카이가 광서제와 변법론자들을 배신하였고 보수파가 무술정변을 일으켜 변법파 세력들을 처단하였으며 광서제가 유폐되며 변법자강 운동은 100여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변법자강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그 주도 세력이었던 캉유웨이는 홍콩으로, 량치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변법론자들이 추진하였던 개혁은 대부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변법자강 운동은 광서제가 개혁을 선포하였던 시점부터 무술정변이 일어나 개혁이 중단된 때까지 약 100여일 동안 전개되었다고 하여 100일 유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